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신기 출신의 시아준수, 김준수 씨가 말도 안 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의 마스터로 등장하여서 또 많은 시니어 세대 분들조차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김준수 씨 되겠습니다. 자, 이 김준수 씨가 사실 가요계에 쌓아놓은 명성은 엄청나거든요. 아이돌 출신이지만 뮤지컬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면서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통하고 있는 그런 연예인입니다. 근데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 이런 기사가 아주 이른 시간부터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남녀 사이에 뭐 일이야 뭐 유별 난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걸 녹음해서 유포를 한다? 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여자 BJ, 그러니까 여자 아프리카 TV라는 방송인이죠. 유튜브는 유튜버, 아프리카는 BJ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비디오 제키인가 뭐 그런 의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어찌됐던지 간에 이 방송인 여성에게 이렇게 계속하여 압박을 받다가 8억 원을 뜯겼다라는 기사가 시아준수 씨, 김준수 씨의 논란의 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철저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 아마 김준수 씨를 오랜 시간 응원해 오시던 팬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기사 내용을 가감없이 읽어보자면 자, 경기 북부경찰청은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의 혐의로 아프리카 BJ A씨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A씨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같은 방송인이라고 하더라도 김준수 씨는 아이돌 출신으로 정통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아프리카 TV는 사실 일반인과 방송인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런 여성을 만났고 경찰에 따르면 2019년도 김준수를 알게 되면서 그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이 관계 시에 있었던 음성까지 전부 다 녹음했다고 합니다. 뭐 남녀가 만나다 보면 뭐 충분히 감정이 깊어지고 그러면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김준수 씨를 압박하여서 2020년도 9월부터 바로 지난달 10월 달까지 무려 101차례에 걸쳐서 김준수로부터 8억 4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BJ라고 하는 A씨는요, 알고 보니까 약물 관련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아, 알고 보니까 저 약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이때까지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김준수 씨를 압박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사가 일파만파 번졌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 기사 이 김준수 씨의 소속사였었던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이렇게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최초의 기사가 난 것은 언론을 통해서였겠지만 그 이후에 김준수 씨가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소속사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법적 소송을 하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불법 행위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김준수 씨가 이 약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을 압박하여 8억 원을 뜯어냈던 여성과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번지다 보니까 그러면 김준수 씨도 혹시 이런 불법적인 뭔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빗발친 겁니다. 진실은 어떨까요? 자, 기사 내용을 좀 보면 김준수 씨 입장에서는 명백한 피해자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을 했고 이것을 SNS에 유포하겠다라는 압박을 넣었다.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건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기 마련이다.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거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
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압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는 거죠. 특히 A씨는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압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떤 잘못이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김준수 씨가 유명한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 씨는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김준수 씨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A씨의 이런 압박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했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은 유명인들과 여러 관계를 맺고 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사건은요, 법원의 영장 재판 단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부당한 압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경각심을 일으키길 바라며 끝까지 강경 대응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터넷 방송 BJ A씨가 이렇게 한 차례에 걸쳐서 약물 자금을 뜯어왔었다라고 김준수 씨는 엄연한 피해자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김준수 씨 역시 계속하여 이 논란이 커지게 되니까 입을 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저렇게 소속사의 발표가 있었어도 에이, 그래도 뭔가 둘이 같이 그렇게 그렇고 그런 사이면은 뭔가 그렇고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뭐 카더라 이야기가 인터넷상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팬덤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이런 기사로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5년 동안 계속하여 나를 괴롭혀왔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그래서 마음을 먹고 죄질이 너무 나쁘다라는 결론을 내려 결국 체포가 됐고 구속 심사 적부심 중이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런 기사조차도 좋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 하지만 기사의 제목이 꼭 저게 최선이었나 싶게 쓰셨다. 하지만 난 당당하다. 난 잘못한 거 없고 5년 전의 이야기고 그 이후로 난 이런 것도 내 실수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을 안 만난 거야 라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당당하다라는 건 자신이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한 성인 남자로서 여성을 만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뜯겼고 약물과는 관련도 없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의 접근인지를 우린 터져야만 알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누구도 비즈니스 외에는 안 만나야겠다라고 다짐을 한 게 이미 5년 전이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에서 방송 활동을 할 때는 이미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가 2019년도거든요. 지금이 2024년도니까 딱 5년 전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해왔던 것이 아닐까. 내가 방송에서 집 1 말했던 거 기억나지? 어떻게 보면 나는 그 A씨에게 고맙다. 그 이후부터 더 이상 그런 자리나 만남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맹세했고 지켜왔기 때문이다. 경찰도 이런 애가 사회에 버젓이 있다는 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용기를 냈고 피의자로서 잡혔는데 내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기사를 접해야 하는 게 안타깝다. 하지만 난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내용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황당한 이야기도 터져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 여성 BJ가 누구냐? 이름이 뭐냐? 어떤 아프리카 BJ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김준수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난 잘못 없어. 그 여자는 네일 아티스트라고 속였어. 자, 무슨 말인가 쭉 봤더니 8억 4천만 원의 상당의 금액을 갈취당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엔 이런 말을 했어요. 골프도 안 쳤고 친한 사람들과 비즈니스만 만났으며 술자리, 클럽도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하지만 팬들인 너희들에게 뭐가 됐든 미안한 것뿐이야. 좋은 소식들만 접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 말고도 6명 이상의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걸 듣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잖아. 그 손톱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맞다. 네일. 나보고 네일 아트 한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A씨는 아프리카 BJ라는 것도 속인 채 네일 아티스트라며 김준수 씨에게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현재 상태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결국 이 여성은 구속 송치가 되고 말았다. 김준수 씨가 결국 자신만 피해자가 아니라 비슷한 피해 사례가 6명이나 더 있다라는 거. 거기에는 뭐 일반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신과 같은 연예인, 유명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이미 13일 날 발부받았고 수사를 마무리하여 오늘 15일 날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김준수 씨는 피해자이고 이 여성은 피의자, 가해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최근에 저렇게 이 연예인들이 사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최민환, 율희, 특히 최민환 씨의 이런 매매 행위,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서 여성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것과 같은 선상에 두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기사 내용이 전부 팩트라고 가정을 한다면 김준수 씨는 최민환 씨와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김준수 씨가 그 여성을 만나며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여성과 평범하게 연애를 했고 결국 그런 관계가 있은 뒤 그 이후부터 압박에 의한 금품 갈취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민환 씨하고는 아예 순서부터 다른 거죠. 돈을 줘가면서 여성을 만나는 것과 여성과 만나고 난 뒤에 그 만났다라는 연애 사실을 무기로 하여 금품을 뜯긴 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 김준수 씨에 대한 앞으로의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뮤지컬도 있고요. 최근 콘서트는 잘 마무리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 같은 예능 방송 출연조차 굉장히 쉽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율희 씨가 드디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추가 폭로까지 터졌다고 합니다. 최민환 씨가 정말 사면초가와 다를 바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업소 출입 내용에 대해선 밝히고 싶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양육권 소송한 이유도 확실히 존재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난 5일 오후에 방송된 이제 혼자다. 사실 이 예능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 그냥 각자 법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굳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하여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어떤 분들은 방송에서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다. 율희 씨가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될 만큼 살이 빠졌던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율희 씨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지난해 12월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 셋의 양육권은 전 남편에게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하고 있다. 특히 양육비와 재산 분할이 다 빵원이다. 친권에 대해선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 하여 다 남편 쪽으로 정리했다. 새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다. 내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다.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변호사는 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냐라고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하기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 그러니까 업소 출입을 말하는 거죠. 알게 됐지만 잘 살아보자고 했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말았다.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송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넘겼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고 말았다.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유리 씨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아이 셋을 버려두고서 이혼을 할 수가 있냐. 자기 몸만 쏙 빼가지고 나올 수 있냐. 이런 비판들이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았는데 알고 보니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아이 셋을 두고 나온 엄마로 악플에 시달렸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너무나 속상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라는 거죠. 뉴스 기사나 입장문을 통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방송 출연에 파급력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엄마로서 책임을 져버린 적이 없고 또한 아이들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전 남편이 된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등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진짜 밝히고 싶지 않았다. 양육권을 맡기고 나온 뒤 너무나 힘들었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정신 차려 노력해서 소송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도 엄마 옆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다. 라는 글을 보고서는 후회를 다시 많이 했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민환 씨 사태에 대해서 유리 씨가 굉장히 일방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인데 속사정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엔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이 녹취록은요, 다시 보고 봐도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형 가게 있어요? 아니, 이번 주까지 쉬고 있어. 아, 쉬고 있어요? 형 나 지금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있나? 그러니까 수시로 업소 실장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출입을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가 없대요. 아, 맞네. 오늘 손님이 엄청 많구나. 토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아가씨를 계속해서 찾는 최민환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음주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꼭 아가씨가 있어야만 했었던 최민환 씨의 입장을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많대요. 대기가 엄청 길대요. 그렇겠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가씨가 다 어디 가나 오래 기다려야겠네. 그쵸? 근데 몇 시야? 3시니까 그래도 나 7시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놀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있다 하더라도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면 땡땡 업소 있거든? 형이 다른 가게 물어보고 전화 줄게. 그러니까 한 3-4시간이라도 어떻게든 놀고 들어가겠다. 아가씨가 있는 업소에서 말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최민환 씨의 이번 사태에 엄청난 비판을 끌고 오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오죽했으면 지금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문희준 씨의 아내인 소율 씨인데 집안일은 왜 여자만 하냐? 남자들도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있었던 이 최민환 씨 사태와 더불어서 연예인 부부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글쎄요, 저격을 한 걸까요? 김희철 씨가 연인 사이에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신체 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민환 씨가 아내 씨에 대한 이렇게 강제 접촉 사건으로 인해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수 김희철 씨는요, 함부로 하면 잡혀간다. 연인 사이에서도 존중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하면은 이건 깜빵행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 모습을 두고서 알다시피 최민환 씨가 아내 율희 씨에게 가족들을 마주하는 것도 힘들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으며 가족들 앞에서 자신에게 함부로 터치를 하거나 돈을 꽂아주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것이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나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같은 멤버였고 최민환 씨를 계속하여 커버를 치던 이 FT 아일랜드, 결국 최민환 씨의 사진도 삭제한 채 2인 체제로서 공연 포스터에 눈길이 가고 있다. 결국 공연 포스터에서 최민환 씨가 삭제 조치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홍기 보컬리스트 계속하여 최민환 씨를 좀 보호했었죠.
업소 출입 아니면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소속사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최민환 씨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팩트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야기한 말이 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시작한 진짜 이유가 있다.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유리 씨의 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가 소속사에서 연락이 먼저 왔고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라고 물어봐서 변경 가능성이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 유리 씨, 최민환 씨의 소송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단 조만간 유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보이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혼 이후에도 아이들을 면접, 교섭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걸 보니까 유리 씨가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더라. 아이들과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아니었어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어도 아이들에게 큰 변동이 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양육권 소송도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김희철 씨가 이야기한 이런 행태, 연인 사이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깜빵 행위다. 자, 지금 이걸로 안 그래도 지금 최민환 씨가 소송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고소 조치가 됐잖아요. 진짜 교도소행 갈 수 있다.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유리 씨가 양육권까지 만약 가지고 오게 된다? 많은 귀책사유와 더불어서 재산 분할, 양육권 소송, 그리고 신체 접촉에 대한 소송까지 만약 전부 다 승소를 하게 된다면 최민환 씨는 사실상 지금도 거의 절반 이상 연예계 은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만약 소송에서 전부 다 패소하게 된다면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더불어서 유리 씨는요, 최민환 씨를 폭로하고 나서 양육권 소송을 한 이후에 재밌었다, 후련하다 라는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면 또 야, 저렇게 남편을 소송해놓고 재밌었다고? 라는 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알고 보니 이 유리 씨가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등산을 갔고 사진과 함께 등산 아닌 등산 재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편 최민환 씨에 대한 폭로 영상을 쫙 올리게 되면서 이 업소 관계자와의 녹취록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이후에 최민환 씨는 아이들과 함께 나오던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하차했고 FT 아일랜드도 활동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폭로와 소송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유리 씨는 아마 평생을 나쁜 엄마, 나쁜 아내로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해야 될 말을 하는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을 정리하며 등산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론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유리 씨에 대한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던 이 최민환 씨에 대한 이런 업소 이야기. 항상 뭐 20에 20, 그러니까 20만 원을 주고 뭐 또 추가로 20만 원을 주는 거냐? 왜 술값 이외에 돈을 또 주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그 업소가 평범한 술집이 아닌 여자를 상대로 하는, 여자로 상대해주는 그런 2차까지 있는 그런 곳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일반 대중들만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갔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오늘 몇 명이야? 2명이에요. 알았어 라고 했는데 자, 최민환 씨와 함께 갔었던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최민환 씨와 함께 업소를 갔었던 지인이겠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 사람이 만약 제대로 된 증언을 하게 된다고 하면 최민환 씨는 정말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또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 함께 갔던 동료인지
뭐 최측근인지 지인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이 사람이 입을 열었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명확하게 증언을 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이 업소를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최민환 씨가 경찰 수사에 착수될 가능성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본격화된다면 최민환 씨가 사실 함께 간 사람에 대한 이름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겁니다.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는 게 좀 이 사태를 뭔가 명확하게 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도 그것이 좀 양형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율희, 최민환 두 부부의 사태가 최악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런 단독 기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희, 양육권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한다. 최민환, 결국 경찰 수사까지 악재가 아주 겹치다 못해 첩첩산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민환 씨가 들렸다고 하는 업소 내부의 CCTV 영상,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 이홍기 씨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첫 공연 이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 11월 1일 날 FT 아일랜드의 첫 공연을 앞두고서 최민환 씨가 긴급하게 빠졌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 내일 봅시다 라는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민환 씨가 결혼 생활 도중 업소에 출입하고 시부모님 앞에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당시 이혼 얘기가 나오며 아이들까지 데려가려 했지만 최민환이 위자료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만 준다고 하여 결국 양육권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대신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최민환 씨가 협의를 깨고 육아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특히 마지막에 율희 씨는요, 최민환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녹취록에 최민환 씨가 새벽까지 집으로 가지 않고 아가씨 있냐, 업소 예약해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결국 은어라고 주장도 나온 셔츠와 컨디션 등을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어 많은 분들이 지금껏 분개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 때 같은 멤버의 보컬인 이홍기 씨가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냐,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오히려 대중들에게 따져 묻다가 결국 큰 역풍을 맞게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녹취록에 나온 셔츠룸, 모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결국 이홍기 씨의 발언이 힘을 얻기 어려운 결정적인 업소 증거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2인 체제로 최민환 씨를 뺀 채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 콘서트가 진행되고 나서 이홍기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기분이다. 자, 억까한다. 억까가 뭡니까, 여러분? 억지로 깐다. 나를 억지로 까대고 있다. 이걸 억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홍기 씨가 최근 콘서트를 하고 나서 심경 고백을 했는데 누리꾼들은 여전히 반응이 싸늘합니다. 이 이홍기 씨가 무대에서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 당초 함께하기로 했던 최민환 씨는 결국 이번 업소 의혹 때문에 무산이 되었죠. 앵콜 무대까지 무사히 마치고서 이홍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무 우울했다. 세상이 나를 억지로 까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감사하다. 평생 음악하겠다. 라고 심경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최민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던 이홍기 씨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반응들은 싸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최민환 씨가 이 녹취록에서 나온 아가씨 불러달라, 호텔 예약해달라, 이거 누가 봐도 의심될 수밖에 없는 범법 행위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최민환 씨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부부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툭툭 터치를 한다던가 돈을 꽂는 행위, 이 돈을 지금 어디다 갖다 꽂았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업소를 많이 다니고
접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저게 습관적으로 업소 여직원들에게 저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예전부터 업소를 많이 다녔던 어른들부터 최근 젊은이들까지 저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용기 씨는 이러한 말을 했었어요. 두 사람의 사생활이었고 이렇게 돼버렸지만 잘못한 건 인정하고 머리 숙여 사과해야 될지언정 너무 쉽게 다 믿지는 말자. 지켜내야지, 버텨야지. 그게 우리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덩이를 맞아가며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한 팬에게는 업소가 아니면 지금 하는 말 책임질 수 있냐? 라고 얘기했다가 그 글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용기 씨도 일정 잘못이 있겠지만 결국 큰 잘못은 최민환 씨에게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자, 결국 아내였던 율희 씨는요, 빼앗겼던 양육권을 청구하고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선포를 한 상태가 됐습니다. 4일날 법조계에 따르면요, 율희 씨는 서울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라는 겁니다. 불과 작년 2023년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됐고 1년간 서로 시간을 갖고 노력을 했으나 최민환 씨가 먼저 이혼을 언급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 업소 사건을 알기 전 시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특정 부위를 쥐어뜯고 이렇게 터치를 하는, 참 이게 제가 참 말을 담기가 참 지저분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끼리 있을 때도 기분 나쁠 수 있는 행동인데 시부모님 앞에서, 유리 씨의 부모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업소를 다녔는데 그 와중에 자녀들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 알다시피 유리 씨가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제시했던 돈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집을 구하든 이혼할 때 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더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가족이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이건 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 되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을 못했던 유리 씨는요, 결국 뒤늦게라도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나마 아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양육권 당시에는 왜 챙겨오지 못했을까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날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여 빠르게 결혼했고 출산했고 이혼을 겪었다. 이혼 위기를 못 느꼈으나 그걸 알게 된 순간부터 저 혼자만의 지옥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건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안 보고 안 키우고 싶겠냐. 아이들의 경제적 여건을 지켜주고 싶어 양육권을 포기했다. 경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여건이 더 나은 건 아빠 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나오기 전까지 울면서 아이들 사진을 다 찍었고 그때까지 나는 아이들 없이는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 고민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뒤늦게 이것을 가져오겠다. 소장 접수를 한 거예요. 사실 비정한 엄마다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유리 씨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양육권도 포기했죠. 갑자기 이혼을 했죠. 거기에 FT 아일랜드의 멤버였던 최민환 씨의 팬덤도 거대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최민환 씨의 편을 들며 유리 씨를 굉장히 지탄했단 말입니다. 근데 뒤늦게 알고 보니 최민환 씨가 업소를 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권 역시 5천만 원밖에 못 준다라고 하니 이거 유리 씨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아빠 쪽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육권, 재산 분할권 많게는 절반 가까이, 적게는 10%, 20% 사람마다 판이하게 다릅니다만 최소 5천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받아올 확률이 큽니다.
이 FT 아일랜드가 여전히 지금 이용기 씨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이돌로서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유리 씨 같은 경우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라붐이라는 걸그룹이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활동 기간이 짧았던 만큼 아빠 쪽이었던 FT 아일랜드의 최민환 씨보다 경제적 여건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만약에 귀책사유가 최민환 씨의 업소 출입, 앞에 말씀드렸던 이 유리 씨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속적인 터치와 그런 모욕적인 행동들, 이 모든 것이 만약 귀책사유로 잡히게 된다면 재산 분할권에서 굉장히 최민환 씨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민환 씨가 길바닥에 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지만 그건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유리 씨에게 줘야 한다. 몇 배가 아니라 뭐 10배 넘게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